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금요일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 어제는 좀 매출이 안 좋았어요. 한 2시 넘어버리니까 콜이 안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길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낮은 매출 한 25만 원 했나? 이 정도밖에 못 했고, 지금 다시 출근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손님이 있겠죠? 있기를 제발. 있으면 힘들다고 툴툴대고 없으면 없다고 툴툴대고, 징징이 되겠어, 징징이. 오늘 날씨가 더운데. 오늘 또 어제보다 춥다겠는데. 하나도 안 추운데. 그저께 어제 올린 영상인가, 그걸 제가 폰으로 한번 봐봤거든요. 솔직히 컴퓨터로 들을 때는 음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폰으로 들으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찍은 거는 제가 아직 안 들어봤어요. 어제 좀 짜증을 많이 내서 어제 하루 종일 단타를 와, 얼마나 줘댔는지. 어제 4시부터 10시 반까지 일한 거 영수증을 뽑아봤더니 12,000 얼마짜리 2개, 8,000원짜리 2개, 9,000원짜리 하나, 나머지는 다 그 이하. 23건 중에 8,000원 넘는 게 5건, 18건이 그 이하라는 거죠. 18건 평균 내보니까 얼마였더라? 16, 25, 40, 한 11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8건 11만원. 얼마지? 계산이 안 되네. 어디 보자. 한 6천 몇백 원 되겠네요. 와, 아니,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 6시간을 그렇게 줘버리니까, 6, 7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단타만 계속 줘버리니까, 열이 받더라고. 물론, 티블루라 좀 그런 부분은 감수하긴 해야 돼요. 다른 일반 중형들이 안 받는, 좀 회피하는 콜을 티블루한테 많이 던져주죠. 티블루는 거부를 못하니까. 거부를 하면 페널티도 있지만은 회사로 연락이 와요. 어느 기사가 뭐 콜멈춤을 많이 했다, 취소를 많이 했다, 이 이하로 관리해 달라, 그리고 뭐 추가로 랩핑할 상황이 생기면 그 랩핑을 허가를 안 해줘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티블로는 거부를 잘 못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 있죠. 길방이 타고 있는데 콜이 들어왔다, 이런 데는 할 수 없이 콜멈춤을 하는 거죠. 벌써 엉덩이 붙였는데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좀 횟수가 많아지면 제재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타들을 티블로한테 많이 던져줘요. 그래도 어지간해야지. 진짜 시간당 8,000원 넘는 거 하나, 나머지 다 단타니까 4,000원, 5,000원, 6,000원. 와, 질려버려가지고 어제는 좀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어제 술 한잔 하면서 듣지 말자. 들으면 또 짜증나니까. 이게 즐거운 하루였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 또 즐겁죠. 근데 그런 짜증나는 하루는 퇴근하고 나서 또 들으면 또 짜증나. 짜증을 2번 겪는 거죠. 그러고 또 영상 확인할 때 또 들을 것이고. 한 하루에 짜증이 3번, 4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찍기만 하고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짜증은 좀 많이 내서 욕도 많이 하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 콜이 좀 많은 날이죠. 이런 날은 또 단타를 많이 던져줄 거예요.
티블루는 그런 걸 좀 감내를 해야 돼요. 이런 콜이 많거나 비 온다거나 택시가 없거나 이럴 때는 좀 똥콜을 많이 던져줘요.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콜 많은데 누가 4,300원짜리 받겠어. 픽업 2kg, 3kg 넘어가는 거 일반 중형들 잘 안 잡아버리죠. 100% 수락률 하시는 분은 잡겠지만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죠, 솔직히. 대신 일반 중형인데 100% 수락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티블로 올수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콜이 좀 적을 때 있잖아요. 콜이 적은 좀 평일이나 그럴 때 좀 더 콜을 던져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어제는 목요일이어서 그런지 저도 콜을 안 주더라고요. 링콜 형님 얘기 들으니까 저보다 일찍 들어가셨더라고요. 티블루가 그 정도인데 일반은 더 힘들죠. 근데 빨리 카카오가 티블루든 중계든 하나를 손 띄워버려야 돼.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티블루로서 동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택시기사들이 좀 뭉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카카오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진짜 맘 먹고 광주 택시들 모여서 우리 한 달 동안 카카오 쓰지 말아버리자 해버리면 카카오에서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한 달 가지도 않아. 카카오에 선포하고 한 2, 3일? 일주일 안으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렇게 반응이 안 오면 한 달 가버리면 돼. 그래도 반응 안 오면 진짜 광주에서 카카오 없애버리면 돼. 그래도 광역시인데 광역시 하나에서 카카오를 안 쓴다? 카카오 난리 납니다. 바로 대책회의 들어가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달라들 텐데 일단은 뭉치기 힘들다는 게 문제죠.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카카오 콜을 안 받아버리면 돼. 다 꺼버리면 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길빵 받으면 돼요. 이제 그때는 사람들 다 길에 나와서 차 잡게 돼 있거든. 택시 기사를 욕할 수도 없어. 이러저러한 불합리한 걸 다 감내하면서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가겠다 이거죠. 진짜 90년대 방식으로 가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손 흔들면 태우고 이제 합승은 안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골목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못 부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잡아야죠. 또 사람들 손님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으면 또 카카오에 민원을 넣을 거라고. 그러면 참 빠르게 어느 정도 해결안이나 협상안이 나올 텐데 모이기가 쉽지 않죠. 그 모이는 걸 노조가 해줘야 되는데 노조가 해주고 조합이 해줘야 돼요. 나라에서는 안 해줘. 국토교통부에서는 안 해줘. 노조에서 모아줘야 돼. 노조랑 조합이. 그래서 그 힘을 카카오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카카오에서 돈을 받는 건지 나라에서 압박을 받는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제일 노동자 편이 돼줘야 될 노조가 가만히 있어버리는데 우리 회사도 아마 노조가 있을 거예요. 가입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노조에 내가 가입을 왜 해? 우리 뭔가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면 그냥 얼마든지 가입하죠. 조합비 내고 어디 투쟁 가져가면 가고 하루 일 빼면 되니까 하루 일 빠진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내가 그런 조합을 왜 알아서 가입을 해? 만약에 가입 건의 오면 물어볼 거예요. 가입할 테니까 뭐 할 거냐고 앞으로. 그래서 이래저래 할란다 하면 마음에 들면 가입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가입 안 하는 거고 제 스스로 가입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노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고 노조 활동도 했었던 사람인데 택시 노조는 이건 노조가 아니야.
그냥 돈 뜯어가는 식충이들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노조는? 쓰레기 노조.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 진짜 4년 반 만에 택시비 올랐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 미친 거야? 아니, 해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재료대 올라간다고, 과자값 올라가고, 음식값 올라가는데, 1년에 한 번도 그걸 안 올렸다는 거야? 많이 올릴 필요 없잖아. 한 200원만 올려. 200원, 300원만 올려. 그럼 어떤 미친 기자들이 택시비 비싸다고 사람들이 인터뷰해서 기사를 올리겠냐고. 사람들도 웃어불지 그런 질문하면 택시비 올라서 부담되시냐고. 200원 올랐는데, 200원 올랐는데 택시비 올라서 부담되시냐고 물어보면 시민들도 웃어볼걸? 200원 올랐는데 뭔 비싸냐고. 그런 소리 나오지. 근데 4년 반 만에 1,000원 올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고, 또 기레기들은 자극적인 거, 뭐 비싸서 못하겠다, 뭐 여행 갈 때 누가 택시 타고 가? 여행 갈 때 못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노조 가입할 생각이 없고요. 노조가 만약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고, 전국이든 광주든 택시 기사들 모아서 뭔가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입하고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그러다 회사 잘릴 수도 있죠. 또 부당이고 소송도 되고, 이거 제대로 한번 싸워보게. 에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기가 힘들죠. 일단은 저는 가스 넣는 곳에 다 왔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뭐 카카오에 대해서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지금 충전소에 거의 다 와서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하는 영상 안 찍고 이런 얘기나 해볼까? 나쁘지 않은데? 일하는 영상 이제 지겹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앞에 철거차야, 쓰레기차야. 무섭게 생겼네, 영상으로 보니까. 실제로 보면 더 무서워요. 막 녹슬고, 저기에 베이면 그거 될 것 같아. 화상풍. 썩음썩음한데, 쓰러지겠는데, 저. 일단 저는 가스 넣고 오겠습니다. 뭐 벌써 13분 녹화해버렸어? 큰일 났네. 그럼 여기서 뿅! 오늘은 기왕 말 나온 김에 지금 현 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지금 보면은 손님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죠. 뭐 골목이든 아파트 안이든 뭐 시장 안쪽이든 원하는 대로 오고, 돈도 안 내고, 콜비 안 하는 거요. 돈도 안 내고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딱딱 들다 주니까 손님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 고객 중심으로만 카카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제일 문제점이 많은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 기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콜 취소예요. 콜 취소를 너무 편하게 해버려. 콜 받고 가려고 하는데 취소해버리고, 가고 있는데 취소해버리고,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취소 안 해가지고 도착하고 나서 취소해버리고, 전화 안 받아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와, 이런 개 쓰레기 짓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제재를 너무 약하게 해요. 손님이 불렀다가 자기가 취소를 해도 페널티가 5분 정지? 이게 누적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일단 처음에 1회 취소했을 때는 5분 콜을 못 불러요. 5분이 뭡니까, 5분이? 5분이면 담배 하나 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제재해서 뭐 할 거냐고. 잠깐 뭐 핸드폰 유튜브 5분 보다가 다시 부르면 돼요. 그게 제재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까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콜에 대해서 앞으로 콜비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한 1,000원이라도. 그럼 사람들 그 돈 아까워서 취소 잘 못해요. 콜 불렀으면 자기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콜 불러놓고 앞에 핀차 들어오면 타고 가버려요. 덥다고 타고 가버리고, 춥다고 타고 가버리고, 비 온다고 타고 가버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빈차 왔으니까 이거 타고 취소해버려야지. 우리를 택시 기사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보는 거예요. 왜 손님한테는 가까웠지? 손님한테는 핸드폰에 있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PK가 가능한 게임에서 옆에 지나가는 놈 기분 나쁘다고 죽이듯이 그냥 푹 찔러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거든.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거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취소를 해버려. 와, 이거 사람 진짜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그것도 장거리 가고 있는데 그래버리면 진짜 환장하죠. 그러니까 콜에 대해서 콜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콜비가 다 있었어요. 카카오가 나오면서부터 콜비가 없어진 거예요. 콜비가 옛날에 1,000원이었다가 막 2,000원까지 오르고 그랬어요. 아마 그 시기 조금 지나고 카카오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싶었는지. 콜비를 물리고 만약에 일방적인 취소를 했을 경우 콜비를 돌려주지 않고 기사한테 주는 거죠. 그럼 기사는 가스 떼고 고생한 비용에 약간이라도 돌려받는 거죠. 그럼 기분이 조금 덜 나쁘잖아. 아니면 페널티를 아주 세게 해버리는 거예요. 5분이 뭐예요, 5분이. 못해도 한 하루 아니면 한 3일 아니면 더 세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중복 자주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는 뭐 하루 정도?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타는 경우도 있지만 술 먹으러 가면 타러 가고 다시 집에 가고 2번을 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개념 없이 취소를 했을 때는 그날은 호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들은 택시 탈 수 있어요. 길거리 택시도 있고 옆에 친구가 대신 불러줘도 되고 충분히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는 길을 우리가 막자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쉽게 취소를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손님 태울게요. 예, 안녕하세요. 터미널 맞으세요? 아까 하던 얘기 이어가 볼게요. 일단 터미널 손님 하나 내려줬고요. 첫 손님은 9,700원. 차가 좀 막혔어요. 보건대에서 왔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일단 아까 제가 콜비랑 취소 페널티를 세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불로출도 콜비를 매기고 있어요.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도 매기고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방식을 그대로 일반 호출에도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돼야 손님들의 무분별한 취소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솔직히 이 취소라는 것 때문에 기사들이 과속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괜히 도망가지 않을까, 놓치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하면서 속도를 더 많이 내요. 빨리 가야지 안 뺏기니까. 그리고 취소 당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사님들 이걸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가까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이 돼야 저는 우리 기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핀 잘못 찍는 거예요.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요. 아파트 밖에 있는데 왜 안에 들어가 있냐고. 지가 안에다가 핀을 찍어놓고. 좌회전이네. 지가 안에다가 핀을 찍었으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갔지. 내가 내 맘대로 안으로 들어갔겠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찍어놓고. 이런 것도 기사들 스트레스 상당하거든요. 물론 짧을 때는 몇십 미터 찾아가면 돼요. 근데 막 건물 반대쪽에 있어버리고 어쩔 때는 차를 못 들려서 막 1km까지도 픽업을 하는 경우, 2차 픽업을 하러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진짜 스트레스 쌓입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카카오가 핀을 찍어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핀을 손님이 찍게 만들어야지. 왜 너희들이 핀을 찍어주는데? 이 택시 어플을 켜면 내 위치를 잡아요. 거기서 손 안 대면 그대로 그 자리에 핀이 찍혀요. 사람들 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물론 카카오에서 안내는 해줘요. 밑에 알림창이 떠서 핀 위치를 조정해서 본인의 위치를 맞추라고 알림이 떠요. 근데 사람들 그냥 거기서 확인 누르고 말아버려요. 지도를 움직여서 핀 위치를 맞추고 핀 위치를 맞추면서 택시 그림이 있는 자리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해서 막 상가 뒤쪽으로 가버리고 건물 반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니들이 뭔데 핀을 찍어주는데 뭐 GPS가 막 99% 정확성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GPS 오류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까지도 가요. 이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10대 20대 애들도 이런 실수를 해요. 잠시 커피 한잔하고 목말라. 오늘 영상 길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핀을 찍어주지 말으라고.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위치만 GPS로 잡아주고 지도를 움직여서 핀을 맞추게 만들으라고. 이런 씨발. 이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차 막히는 시간에 씨발 가고 있는데 이걸 취소를 해버리네. 3차선에서 어렵게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었구만. 이런 개 쓰레기 같은 것도. 저기 있다가 앞에 빈차 지나가니까 타고 가는 거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콜비나 페널티를 매겨야 된다고 이 개카오야. 나 이제 뭐요 이게 좌회전 해봤자 손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짜증나냐.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핀 같은 경우 GPS로 위치만 잡아줘요. 그리고 움직여서 핀을 찍게 만들어라고. 핀을 찍지 않으면 지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핀을 찍지 않으면 출발지 설정이 안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사람들 지도를 움직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딱 맞춘다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가 서 있는데 뒤에 가게 이름 앞에다가 핀 갖다 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에서 핀을 찍어줘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GPS가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장비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럼 기사들은 오면 데려갔다가 어렵게 아파트 안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갔더니 손님은 입구에 서 있어버리고. 근데 손님들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응? 자기는 다 잘한 줄 알아. 저 기사가 멍청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다니까. 존나 떳떳한 애들 많아요. 아 진짜 그런 경우 답답하고. 그리고 방금 또 생각나는데 경유비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리도 경유비를 받아요. 대리도 경유비를 받고 배달도 날씨에 따른 할증을 적용해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택시는 안 돼? 그래,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법으로 못하게 만들었나?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나라가 미친 거야. 아니 경유를 하는데 경유비를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비 오고 눈이 와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다 들어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쎄 빠지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우천 할증을 못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우천 할증은 그런다 쳐. 에? 이것도 우천 할증도 쉬워요. 해결이 쉬워.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옛날에 우리 미터기에 보면 할증 버튼이 있었어요. 12시 밤 12시 되면 눌러서 할증 요금을 받는 할증 버튼이 있었어. 그 버튼을 하나 만들면 돼요. 우천 할증 버튼을 만들면 돼.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할증을 눌러서 할증 요금을 받는 거예요. 비가 그치면 다시 해제하고 또 손님 태워서 달리다가 비가 오면 다시 할증 누르고 튀기는 물 말고 위에서 내리는 물로만 적용을 하면 돼. 우천 할증 같은 경우도 되게 쉬워요. 결정만 하면.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 대리들 경유비 다 받는다고 2,000원 3,000원씩 받는다 하더만.
진짜 어쩔 때는 한 6,000원, 7,000원 나오는데 3명이 3군데 내려. 이게 말이 되는 경우냐고, 이게. 차라리 경유를 하면 한 번 경유할 때마다 한 2,000원씩 더 받게 하면 돼요. 그러면 3명이 3군데 내리면 6,000원 나왔어도 나는 10,000원을 버는 거잖아. 그럼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손님들 되게 떳떳해요. 어젠가 그제도 어린애들인데 A 아파트 들렸다가 B 아파트 가시게요. 부탁도 아니야. 요청도 아니고 그냥 명령조야. 반명령조야. 이게 뭔 짓거리냐 이거지. 경유도 규칙을 또 정하면 돼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서 잠깐 세우는 정도의 경유는 오케이 패스. 근데 뭐 경유를 트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경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경유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경로 내에서 잠깐 세워서 내려주는 거, 이 정도는 솔직히 경유비 안 받는다고 하면 되고. 아이씨, 취소당하 콜 안 들어오네 씨발. 아,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취소를 당했는데 왜 페널티를 내가 받냐고. 이게 물론 카카오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모든 기사님들이 느끼고 있어요. 나는 취소를 당했어. 피해를 본 건 나야. 근데 콜을 못 받는 건 나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에이, 일단 차 세우고 담배를 하나 필려요. 속상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속이 상하네. 담배 하나 피우고 올게요. 뿅. 방금 담배 딱 불 붙였는데 콜이 들어와 버리더라고. 냅둬 버렸어요. 아까 2점 몇 킬로 존나게 달려갔더니 신호 걸렸다고 취소해버리는 이 마당에 내가 뭐 담배 불 붙인 것도 끄고 타야 돼? 짜증나서 그냥 담배 다 피고 왔어요. 절대로 되라고. 취소하려면 취소해라. 매출 망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단타 스트레스죠. 단타가 너무 많아요. 단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스트레스거든. 제가 생각했던 해결책은 그거예요. 지금은 광주 같은 경우는 2km가 기본적인 거리란 말이에요. 이걸 2km로 하지 말고 한 4km로 해버려. 4km면 요금 한 6,3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현 상태 기준으로. 그럼 한 6,000원 정도만 하면 돼요. 기본 요금을 6,000원으로 올리고 기본 요금 거리를 4km로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단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아니, 거의 안 받겠죠. 이제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요금 많이 올랐다고 지랄지랄 하겠지만 단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2km, 3km 달려갔는데 뭐 1km, 1.5km, 어떤 사람은 500m 가고 내려버려요. 택시 요금이 비싼데 500m 가면서 택시를 부른다고 800m 가면서 1km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금도 택시 요금이 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응? 버스는 뭐 공공운송수단이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택시는 안 해주잖아. 공공운송수단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 고급 운송수단이라면서. 고급 운송수단이면 그에 맞는 요금을 징수를 하게 놔두라고 왜 관여를 하는데. 분명히 4년 반 만에 요금을 올린 건 우리 조합이나 지자체의 결정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데서 분명히 압박이 들어왔어. 뭐 국민들 힘드니까 올리지 말으라고. 너희들 동결해라. 아니, 모든 택시 기사들이 원하는데 지자체가 무조건 너 한다고? 지자체가 뭔 힘이 그렇게 세서. 지자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우리들 의견은 듣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서 압박이 있는 거예요. 택시비 못 올리게. 아니, 물가는 다 올려도 냅두면서 왜 택시는 못 올리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한 23건에서 5건 빼고 다 단타였거든요. 1km, 2km, 3km.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힘이 빠져버려. 일하기가 싫어져버려. 쎄 빠지게 해도 매출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금을 올리는 건데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내가 봐도 쉽지 않아. 또 난리 날 거야. 기레기들 또 인터뷰에 나설 거고, 시민들 뭐 안 타네 어쩌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탈 거면서. 쉽지 않지만 일단 해결책을 얘기해 드리자면 기본 요금을 올리고 기본 요금 거리도 올리는 거예요. 아 1km 가는 손님 6,000원 받고 날랐으면 괜찮아요. 그만큼 매출이 되니까. 그 단타 4개 쳐버리면 24,000원 돼버려. 저번에 나 6개까지 쳐봤잖아요. 아무리 단타여도 6건이면 36,000원 내버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주간에 36,000원이면. 그럼 우리도 기분이 좋다고요. 많이 안 가고 돈 버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2.5 이상을 해야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는데 주간에는 한 2.2 잘해야 2.3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단타가 계속 그래 걸려버리면 짜증이 나요. 픽업을 4번 이상 가면서 4천 몇백 원 5천원씩 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게 저는 기본 요금 올리고 기본 요금 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짜증날 때 2차 픽업을 갈 때 핀 잘못 찍어가지고 2차 픽업을 갈 때 메타기를 눌러버려요. 너무 먼 거리면 한 50m 100m 거리면 그냥 저도 가는데 막 500m 600m 이런데 손님이 있다, 또 핀을 잘못 찍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가야 된다,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불법이지만 미터기 누르고 가버려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걸 합법화 시키라는 거예요. 손님이 찍어놓은 핀에 손님이 없을 경우 2차 픽업을 갈 때 미터기를 누르고 가는 걸 당연한 합법적인 걸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럼 2차 픽업을 가더라도 짜증이 좀 덜 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손님이 늦게 내려올 때 저희가 이제 3분 기다리면 뭐 전화를 했든 안 했든 문자를 했든 안 했든 3분 뒤에는 차를 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짜증나는 짓거리거든. 3분 동안 기다린다는 게, 특히 차 세우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3분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저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곳에도 세워봤고 뒤에서 빵빵거릴 때도 많고, 도저히 세우면 안 되는 자리 막 모서리라든가 버스 정류장 근처. 와. 근데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 늦게 나온다고 메타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막 진짜 5분 10분 있다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 미터기 누르고 있지 않았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은 되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 10분 있다 나와버리면 미쳐버리지. 미터기 눌러봤자 미터기는 거북이같이 4m 5m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달리는 거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이건 되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는 손님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손님인가? 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경우가 진짜 짜증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미안한지도 모르고 제가 핀이 이쪽 골목 안쪽에 찍혀있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했더니 뭐 여기 어디에 있어요 하고 뚝 끊어버려. 이게 씨발, 사과는 못할 망정 전화 그냥 뚝 끊어버린다니까. 아 씨발 또 취소야 이런 씨발 아주. 아 걔 족같은 경우가 없네 진짜. 아 씨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하나 진짜 이건 첫 손님 빼고 둘째 취소, 셋째 거지 같고, 넷째 취소, 이런 씨. 아 짜증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 또 뭐 카카오에서 뭐 설문조사 떴는데 나 보진 않았어요. 뭐 보나마나 씨발 뭐 설문조사 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저번에도 취소에 대한 설문조사 했거든. 왜 취소가
취소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손님들이 빈차를 타고 가버린다 뭐 이런 걸로. 아 진짜 족같네 씨발. 아 일부러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야? 오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진짜 환장 아니네 진짜. 이걸 진짜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택시 기사들 진짜 속 다 썩어요. 물론 일하다 보면 그냥 적응하고 일해지기도 하지만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 기분 나쁜 일인데 그냥 적응하고 신경 끄고 하는 거지. 이게 좋은 일이어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있으면 좋지. 걔 족같은 상황을 잊어버리고 감수하고 일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카카오가 너무 고객 중심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 일하는 사람은 일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고객 우선. 장난하는 거야? 그게 대기업이야? 씨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반면에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지그들 돈 벌라고 고객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씨발 살다 출근 1시간 만에 취소 2번을 당해보는 거야. 씨. 녹화는 되고 있니? 눌렀구나. 아 진짜 어제는 단타에 속섰고 오늘은 취소로 씨발. 오늘 이 새끼들이 쓰레기 새끼들이 취소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금요일이라 차가 좀 빨리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쓰레기 새끼들이 콜 불렀는데 하필 그 앞에 계속 빈 차가 지나가나 보네. 걔 똥쓰레기 같은 새끼들. 재활랑도 안 되는 씨발놈들. 손님 픽업 갈게요. 이거 대학교 안에라 빈 차도 없어. 이것까지 취소 당하면 대박이지. 뿅. 아, 또 하나 생각났어요. 그 옛날 미카엘 택시 분이 얘기하셨던 그 픽업 거리 설정하는 거. 그게 왜 좋냐면 지금 만약에 아씨 아 진짜 엄청난 장거리를 픽업을 줘버리면 사람들이 엄청 욕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줄 수가 있냐고. 근데 만약에 픽업 거리 설정을 해놓으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설정한 만큼 픽업이 들어오는 거니까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막 길게는 5, 6km, 7, 8km 픽업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미친 짓거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픽업 거리 설정을 3km로 해놨다. 그럼 3km 안에 픽업만 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이 없네. 일이 없는 날이네. 5km를 올려. 그래도 일이 없네. 그러면은 이 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무제한으로 풀었는데 7, 8km 픽업을 받았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누구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5km만 줘도 카카오 존나 욕해요. 이 개새끼들이 그지 같은 픽업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픽업 거리 설정하는 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카카오는 욕 먹을 필요 없고 괜히 욕 먹을 필요 없잖아. 그 거리 설정만 하나 해주면 되는데 기사들은 내가 원하는 픽업 거리만 받으니까 좋고, 만약에 손님 없는 날, 뭐 심야라든지 손님 없는 날이라든지 한 5km 아니면 무제한으로 해놓고 일하면 되는 거고. 서로에게 좋은 건데 왜 그런 걸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리얼하게 찍기를 바랬는지 카카오에서
아까 첫 1시간 동안 취소 2번에 핀 잘못 찍은 거 하나를 줬죠. 중장타 하나 하고 취소당하고 단타하고 취소당했다고 콜 안 줘버리고 취소당한 건 난데 그래서 첫 1시간에 14,500원 벌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거요. 말도 안 되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솔직히 다 바뀌어야 되고 뭐 요금 올리는 거는 좀 많은 논의를 걸쳐야 되겠죠.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하지만 진짜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 다 바뀌어야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일단 손님 태울게요. 예, 안녕하세요. 중간에 한명 태웠는데 예, 그 마제초 아니에요? 마제 초등학교요. 네. 앱이 한번 찍어보고 갈게요. 여기서 한분 태우신다고요? 이 앞에서? 예. 네, 저는 잠깐 묘기하고 왔고요. 지금 6시 56분밖에 안 됐어. 이제 일 시작합니다, 다시. 에휴. 아까 이제 제가 할 만한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은 돈이나 뭐 페널티로 뭐 손님의 버릇을 잡아서 일을 편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기본적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성이나 이런 게 참 좋아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뭐 물건 안 훔쳐가고 다 좋은데 유독 택시 부분에서만은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취소하고 핀이라는 것 자체도 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왜 저 차가 저리로 갔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인정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물론 대부분의 손님들은 잘하고 있지만 한 5% 10%의 손님들이 참 쓰레기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카카오나 국토교통부나 노조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빨리 뭔가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좀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다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녹화할 때랑 또 이 고프로로 녹화할 때랑 좀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왠지 막 화내는 것 같아요. 물론 짜증이 나서 얘기한 거긴 한데 막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 당시 생각이 나니까 조금 어조나 이런 게 좀 화난 사람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딱 오늘 이 영상 찍은다고 2시간 동안 취소 2번에 핀 잘못 찍고 가다가 내려주는 경유도 아니고 가다가 태우는 경유, 아주 떳떳하게 그런 제가 말했던 상황들이 2시간 안에 다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어디 도청장치가 분명히 있다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택시 이 문화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오늘 녹화를 해봤습니다. 근무 영상은 더 이상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고요. 금요일인데 오늘 좀 매출이 높아야 되는 날인데 지금 2시간 40분 냈는데 41,000원 벌었네요. 이런 젠장. 그럼 일단 저는 다시 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또 391m 남고 신호에 걸렸는데 취소되지 않을까 또 불안합니다. 그럼 저는 손님 픽업 갈게요. 다들 금요일 수고하십시오. 뿅.